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오늘은 채용 불합격 통보에 대한 의무와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채용절차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근거한 실무 가이드를 통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공정한 채용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취업 커뮤니티에서 구직자들이 가장 큰 불만을 표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채용 고스팅입니다. 면접 후 아무런 소식도 받지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구직자들의 고충은 더 PAIN 포인트로 기업 입장에서는 수많은 지원자에게 일일이 불합격 통보를 하는 것이 큰 행정적 부담인 더 리얼리티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매너의 문제가 아닌 법적 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채용 여부의 고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합격자뿐만 아니라 불합격자에게도 통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10조를 위반하더라도 현재 법규상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즉, 제10조는 법적 의무는 맞지만 강제성이 약한 훈시 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이 의무를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리스크는 바로 채용절차법 제11조, 즉 채용서류의 반환 등 조항에 숨어 있습니다. 제11조는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0조와 달리 명확한 처벌 조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불합격 통보 누락이 어떻게 과태료로 이어지는지 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으면 구직자는 채용 절차 종료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서류 반환 청구 기간을 산정하는 데 혼란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내에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 기산점이 불명확해지는 것이죠. 결국 기업은 채용 서류 반환 의무인 제1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게 증대됩니다. 통보를 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기간의 기산점이 불명확해져 기업이 법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허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리스크 외에도 과태료 이상의 비재무적 타격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기업 이미지와 ESG 경영 측면입니다. 불친절한 채용 경험은 잠재적 고객 이탈로 이어지고 브랜드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ESG 경영 관점에서 사회 부문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직자의 알 권리 침해를 강조하며 구체적인 사유가 없더라도 채용 결과 자체는 통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무 프로세스는 무엇일까요? 마던 리걸 에더토리얼에서는 세 가지 단계를 제안합니다. 첫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일괄 발송. 둘째, 채용 공고 내 타임라인을 명시하는 사전 고지. 셋째, 서류 반환 절차 안내를 병행하는 안전장치 마련입니다. 이제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채용관리 시스템, 즉 ATS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채용 대상자가 확정되는 즉시 불합격자에게 정중한 거절 메시지를 일괄 발송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문자, 이메일 혹은 홈페이지 조회 등 구직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하면 행정 소요를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채용 공고에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채용 공고 시점에 최종 합격자 확정 후 X일 이내의 결과를 통보합니다와 같이 명확한 일정을 명시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구직자의 막연한 기다림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 결과 채용 고스팅에 대한 구직자들의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불합격 통보와 함께 채용 서류 반환 안내를 묶는 것입니다. 불합격 통보 시 반드시 채용 서류 반환 절차와 보관 기간, 즉 파기 시점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채용절차법 제11조 서류 반환 의무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처럼 정중한 불합격 메시지와 함께 서류 반환 청구 가능성 및 파기 시점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HR 담당자분들을 위한 요약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채용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불합격자에게도 통보했는가? 둘째, 통보 방식은 구직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가? 셋째, 불합격 통보 문구에 서류 반환 청구권 안내가 포함되었는가? 마지막으로 채용 공고의 결과 통보 시점을 명시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업은 채용 관련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채용 불합격 통보는 단순히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기업의 품격을 보여주는 마지막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에 대한 작은 배려가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나아가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 의무를 넘어 공정한 채용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 해석이나 법률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노무법인 둘의 제638호 채용 불합격자 통보 의무화 위반 시 벌칙에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